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러 팀장님과 로봇 관련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도 뭐 로봇이나 AI나 뭐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는 성장주이고요. 변동성이 좀 있어서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급등 상장하고 이제 그 차익 매물 나왔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물량 소화 시기를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들이 많이 줄여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어떤 뭐 FOMC 기준금리나 그다음에 뭐 유럽 중앙의 기준금리 동결 여태가 굉장히 그 성장주에 대한 좀 투심을 많이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어떤 조정이 언제 일어날지 뭐 IPO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조정을 언제까지 보일지 정답은 없는데 보통 이제 전문가들 사이 있을 때는 한 3개월은 기본으로 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은 거의 한 2달 정도 조정을 보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석 달 정도 조정을 보였고 사실 조정을 이렇게 좀 조정이 더 길어질 수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어떤 공매도한 뉴스 그다음에 그때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FOMC 점도표 봤을 때 이번에 2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99% 이상이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FOMC 2주 전이죠. FOMC 2주 전에 이 뉴스 나왔을 때 슬슬 성장주에 대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1등은 사실 AI입니다. AI가 1등으로 먼저 돌았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의료 AI고 그 다음에 3등은 로봇인데 PD님이 로봇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로봇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2차 전지만큼이나 로봇을 잘 아시는 분들 계시고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로봇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로봇도 2차 전지만큼이나 성장 이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 섹터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로봇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로봇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협동 로봇인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이제 제가 이제 대본에다가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분을 해왔는데 산업용 로봇은 이미 약간 성장기에서 성숙기 사이에 있는 부분이고 협동 로봇은 약간 궤도기에서 성장기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확실하게 주가라는 게 실적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섹터가 확실히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는 사실 분류도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섹터에도 없죠. 맞아요. 이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했을 때 무슨 종목이 수혜를 입을까? 아직 감도 안 잡혀요. 테슬라, 삼성전자, 이 정도. 근데 이제 지능형 로봇이랑 협동 로봇 이런 종목들은 조금 그래도 좀 구체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산업용 로봇은 정말 일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조립만 하는 로봇, 가공하는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제 입출하는 로봇, 그 다음에 검사하는 로봇, 뭐 용접하는 로봇 이렇게 인간 없이 로봇 혼자 행동을 하는 것을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은 이제 인간 작업자랑 협력을 해서 페이로드 방향 전환이라고 합니다. 페이로드가 뭐냐면 이 로봇이 움직이는 궤도죠. 일단은 이 로봇이 움직이는 궤도는 짜놨는데 사람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거나 하면은 동일하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인명사고는 산업용 로봇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어가 안 되니까. 근데 협동 로봇은 확실하게 내가 지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페이로드를 컨트롤 해가지고 약간 좀 늦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기계와 로봇이 함께 작업을 하는 거. 그래서 식당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로봇들, 뭐 치킨 로봇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로봇들이 대표적인 협동 로봇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능형 로봇이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은 뭐예요? 이제 환경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갖춰 놓은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칩을 연동을 해가지고 첨단 기술 결합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핵심인데 이제 애완용 강아지 로봇, 그 다음에 이제 구강 로봇이라고 불리는 에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각,
청각 및 감각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입력 수단으로 획득된 입력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인식 결과에 따라 행동 명령을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동작한 로봇인데,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세일즈맨이라는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만든 휴보,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보핏인데,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그래서 지능형 로봇이랑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이가 뭐지? 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지능형 로봇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형태나 이런 게.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역할을 자기가 정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역할이 없는 건데, 이런 기능을 넣어놓고 이제 이 역할에 넣었다가 저 역할에 넣었다가, 지능형 로봇은 저 역할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그 역할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렇게 로봇이 세분화되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윤곽이 조금 더 잡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성장성이야 뭐 의구심이 없죠. 2차 전지와 비슷하게. 근데 이제 어느 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를 섹터를 얘기해 주셨고요. 대장주 흐름부터 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한 3조의 대장주였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와서 거의 필적한 수준으로 왔고, 지난번에 3조 밑으로 갔다가 이제 오늘 주가 오르면서 다시 3조, 두산은 3조, 레인보우는 3조 3천억입니다. 대장주들, 두산은 근데 이제 또 보호예수 물량 수급 문제가 줄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대장주 이제 종목들 현황을 어차피 제가 공부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현황을 말씀드릴 건데, 매수 의견보다는 매수 의견은 이제 맨 뒤에 있는데, 매수 의견보다는 공부한다는 관점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용 로봇이랑 협동 로봇, 지능형 로봇까지는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산업용 로봇은 이제 보통 뭐 감속기라고 하죠. 이제 로봇팔, 그래서 뭐 SBB 테크나 뭐 SPG, 인탑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뉴로메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뭐 테슬라. 그 다음에 뭐 한간에는 뭐 유진 로봇이랑 뭐 휴림 로봇이 뭐 지능형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관련 종목들 부각되면 제가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예요. 모르신 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 제조 및 솔루션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래 글로벌 5위였는데 4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는 당연히 1등이고요. 국내 1등 협동 로봇 기업이고, 참고로 1위 기업은 이제 화낙, 일본의 화낙, 그다음에 2위 기업은 미국의 신보틱이라고 하고 있고요. 상장 전에는 두산이 여전 최대 주주지만 상장 전에는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는 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는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박사님께서 딱 찍어주셨습니다. 원래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3개월, 6개월, 1년 차에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한 3주간의 조정을 거치고 10월 30일에 맥점 잡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수급 동향이 오늘 긍정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의 매수에 들어오다가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말려드리지 않지만, 확실하게 이제 3개월 차의 보호예수 물량 이런 것들이 일간 좀 장대 음봉을 가끔 만듭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줘야 되시고, 두산 로보틱스의 그 흑자 전환 시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뭐 24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25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 될 거다라는 뷰가 있는데, 일단 이제 대표이사께서는 24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 시킬 것이다, 이런 뷰가 있기 때문에 되겠죠.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확실히 투자 포인트 잡고 눌림목에서 매수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조금 보편적으로 잡다가도 이 시점이 다갔을 때는 면밀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 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 종목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죠.
한국과학기술은 카이스트에서 로봇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시던 분이 전문 벤처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외에도 뭐 천문 관측용, 군사용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가장 유명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고요.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는데 콜옵션 행사 시에는 거의 지분이 60에서 70%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최대 주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삼성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제가 항상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리스크를 말씀드리잖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사실 작년 하반기나 올해 초까지 이제 2022년 연간 실적이 흑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높게 보시는 분들이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 기업 아니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흑자 기업이다. 퍼가 산출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불과 그렇게 말하자마자 2분기랑 3분기가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이제 IR에서 얘기했던 걸 지키지 못할 때는 확실하게 그 기대 수익률 책정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분기 실적 다시 흑자로 전환됐을 때는 강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스크 관리 요인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수급동이 두산 로보틱스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장급 종목은 제가 T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진공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진공 로봇이 무엇이냐면 확실히 그냥 진공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진공을 만드는 로봇인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 진공이 필요한 공정에서 진공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그 과업을 진행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T 로보틱스가 이 진공 로봇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1위라고 하고 있고요. 이 진공 로봇 외에도 자율주행과 의료재활 분야까지도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공시를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꾸준히 나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하고 이제 공정 자동화 관련해서 수주를 꾸준하게 따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T 로보틱스도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몇 안 되는 흑자 기업이니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T 로보틱스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마이코플라스마 이제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럼프 스킨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의료기기 중국 이 폐렴 치료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공장에 T 로보틱스가 납품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혜주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동향은 중간입니다. 제가 대장급 종목 3개를 말씀드렸는데 선호도 1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2등은 T 로보틱스, 3등은 두산 로보틱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도 기업들이 많아져서요. 몇 개 기업을 좀 압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은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이런 건 정책이랑 연관성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나올 게 있나요 혹시? 네. 확실하게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실적을 아직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몇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뉴스나 정부 정책 위주로 좀 주목을 해 보신다고 판단되는데 성장주들의 투심을 굉장히 고취시켜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I가 가장 먼저 갔었는데 빌 게이츠가 극찬했습니다. 이런 챗 GPT가 출시 1년 만에 대부분의 세상을 바꿔놨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요. 그다음 일론 머스크도 이 AI가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사람들은 어떤 돈을 벌고자 일을 할 필요가 없는 보편적인 고소득 시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개선됐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봇 섹터 자체에도 투심을 개선시킨 뉴스가 두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월 24일에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로봇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기대해달라라고 발언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변동성을 강하게 사실 이때가 맥점을 잡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실리게 된 계기가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실물을 공개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출격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사실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 종목은 약간 단기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면서 밀렸어요. 근데 이 이렌시스를 제외한 나머지 로봇 종목들은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수급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11월 17일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시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로봇을 활용을 하고 싶어도 제한된 구역에서만 활용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안전 문제죠. 그다음에 고장 문제. 그런데 11월 17일부터는 시행이 되면서 이제 어떤 보험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한 로봇은 뭐 횡단보도나 뭐 인도, 공원 이런 쪽에는 이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못했었는데 현재는 못했었는데 11월 17일부터는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은 해당 기술력과 뭐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진 자격이 있는 기업들은 확실하게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저는 너무 이제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사이보다는 한 2,000억은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실적 가시화될 수 있는 기대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장급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급은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SPG 뭐 이런 급들인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관심주 하나 알려주고 가셔야죠. 네, 확실하게 제가 대장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네. 이 전문가라고 하면 조금 빠르게 큰 수익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한 5등 정도에 속해 있는 뉴로메카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 공정의 핵심 제품인 협동 로봇을 연구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주력 모델이 인디 7인데 이미 F&B 기업체들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빨리 흑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매출 증가에 좀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출처가 다양합니다. 라바트 치킨도 있고요. 교촌 치킨도 있고 고피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로봇 관련 협동 로봇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약간 공정 자동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포스코 ANC와 포항 공장과 신사옥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 신축 계약 체결했고요. 2024년 7월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반영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준비를 미리 하겠죠. 착공하고 준공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다 자동화 설비를 넣어야 되고 자동화 설비를 넣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24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증권가에서는 뉴로메카가 포스코 계열사와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로메카가 미국 텍사스 지사의 설립을 통해서 해외 매출을 확대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설립 시기가 23년 5월입니다.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AS 그 다음에 일부 생산 이 업무를 영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현재는 공장 증설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연간 6,000대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완공 시점이 2024년입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18,000대까지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한 3배 정도 될 것이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이제 분기 실적 기준 흑자 시점은 한 24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빨라지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이제 네. 일봉 차트를 보면요.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정말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장급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21% 이미 가버렸고 17%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뉴로메카는 그래도 일간 변동성 4에서 5%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 자신 있는 분들도 충분히 매매 가능하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봉을 보면 21선을 너무 시원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거의 10월 24일부터 기관 순매수 계속 들어왔고요.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 특히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장급 종목 중에서는 1등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아드렸는데 이제 좀 중위권 허리 라인에서는 뉴로메카가 제일 좀 안정적이면서도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 이야기했고요. 관심주로 뉴로메카 살펴봤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